소유진 씨인데요. 최근에는 셋째 임신 소식이 들렸어요. 남 기자님께서 단독 보도하신 거죠? 예, 우선 그 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소유진 씨 임신 둘째 때 태몽을 제가 꿨어요. 발주한 시작에. 아니요. 친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꿈을 꿨냐면 백종원 씨랑 소유진 씨랑 저랑 같이 차를 마시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백종원 씨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소유진 씨한테 그 큰 보석을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부럽다 이러고 그 꿈이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꿈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전화하고 둘째 계획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이 가졌어요. 근데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왜 그런 꿈을 꿨지?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제가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시점이 임신했을 시점이래요. 그러다가 요즘 연예인들 SNS 많이 하잖아요. 막 보고 있는데 소유진 씨가 바로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우리 가족이 너무 좋다라는 걸 꽃다발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딱 올린 거예요. 기사를 막 뒤져봤더니 셋째 임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봤어요. 이게 임신이 맞냐 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기사를 썼는데 이제 단독이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소유진 씨도 셋째를 원했었고 백종원 씨도 너무 원했기 때문에 바라던 일이 정말 착착착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 집은 솔직히 다섯은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능력되지, 이쁘지, 뭐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아서 저런 사람은 진짜 DNA 많이 좋은 사람들은 다섯은 딱 낳아야지더라. 아니 결혼 전부터 백종원 씨가 왜 은근히 그 쇠뇌 아이는 3명, 아이는 3명 이러셨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셋째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보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두 분이 어느덧 결혼 6년 차가 벌써 그렇게 되셨네요. 됐어요? 이제 새아이 부모로서 이제 다시 함께 하시게 됐는데 처음에 만남부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유진 씨야 뭐 알려진 유명 여배우인데 결혼한 사람은 사실 거의 누군지 아무도 몰랐을걸요. 지금이야 백종원 하면 세상이 다 아는 대단한 사람이 됐지만 결혼할 당시는 나이도 15살이가 많대. 뭐 그다음에 뭐 솔직히 두덕두덕하고 인물로 승부 볼 모습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하나하나 밝혀진 거지만 이 양반이 뭐 하는 사업이 정말 엄청났다 하는 거예요. 결혼할 당시 이미 프랜차이즈 36개를 경영하고 연매출 700억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라서는 정도의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집안 좋다 하는 것도 세상 많이 알려졌죠. 예덕학원 그 설립자 집안이어서 나중에 2012년인가 이 백종원 씨가 거기 이사장 예덕학원의 이사장 취임하거든요. 사실은 소유진 씨가 아주 영리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두 분 결혼 기사를 또 안진용 기자님이 단독 보도하셨었다면서요? 그래서 기사를 쓸 때 그때만 해도 백종원 씨가 그렇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어서 소유진의 남자는 누구? 요식업계의 큰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두 사람의 결혼 기사를 쓴다면 그 반대죠. 백종원의 그녀, 소유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을 거예요. 그 당시에 소유진 씨도 사실 활동이 살짝 뜸할 때였어요. 맞아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고요. 그럼 누가 소개를 해줬냐? 누가 오작교였냐? 심혜진 씨입니다. 심혜진 씨랑 백종원 씨는 원래 좀 친분이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여자친구 없어? 내가 한 명 소개시켜줄까? 정말 괜찮은 후배 있어 해서 소유진 씨를 소개를 해준 건데 그 유명한 포차. 소유진 씨가 거기에 자주 출몰을 하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업계 내에서도 제가 이제 제보를 받고 얘기 들어보니까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돼서 기사를 쓰게 됐던 거죠. 백종원 씨 TV 첫 데뷔가 이제 저랑 S 방송사에서요. 같이. 네, 진짜 한국의 맛이라고 처음 방송을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는 결혼을 해서 이제 첫 딸을 그때 낳았을 때고 그러니까 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막 이런 상황이고 유일하게 솔로는 백종원 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여러 가지 그 이벤트성의 소개팅을 주선을 막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한테 측근들을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은이 어떠냐. 송은이도 저희가 들이대보고 그다음에 황보 씨 그 예전에 사크라. 여걸 식스 같이 했던 멤버들하고 친해서 저희가 한 분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저희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그 백종원 씨 가게에서 늘 이렇게 모여요. 갑자기 소유진 씨가 온 거예요. 네. 거기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거다.
깜짝 놀랐죠. 저는 처음에 정말 이해가 안 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은 나이도 15살 차인데다가 그 당시에 소유진이는 어린 학생 같은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의 딸하고 친구더라고. 그런데 백종원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지금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셰프가 어쩌고 그러지 옛날에 주방 방장하냐 이랬잖아. 그 당시에는 우리 야 소림사의 주방장이냐 막 이래가면서 우리 때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건 뭐 임신했을 때 여보 뭐 먹고 싶어 그럼 그냥 갖다 주고 들이대고 얼마나 행복한 결혼을 할까 하면서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어렸을 때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도 그럴 걸. 그럴 걸. 백종원 씨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소개해 줬는데 안 흔들린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 게 아니라 네.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이 없다. 자기는 여자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저희가 들 때 여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가 뭐 연예인 이름을 거론을 해도 자기는 지금은 아니다. 그분 스타일이 아니었네. 그냥 방송하고 이렇게 일하는 걸 굉장히 또 즐거워하고 그 백종원 씨의 그 요리 철학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리 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저희는 결혼 사실을 최측근인 저희가 같이 방송을 매주 하는 사람들이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랐죠.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끼던 분을 소유진 씨에게는 어떤 매력을 느낀 거랍니까? 일단 아마 대중들이 소유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환하게 웃는 걸 거예요. 그런 밝은 게 일단 좋았고요. 여기에다가 약간 여우 같은 매력도 있던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맹탕이고 그렇지 않고 현명했던 거죠. 그런 거에 되게 좋았고요. 일단은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처세술이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잘 지혜롭게 하는 게 너무 좋았고 제가 여담으로 들었을 때는 그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기 직전에 소유진 씨한테 만나자마자 태어난 시랑 생년월일을 달라고 했대는데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해? 이러면서 줬더니 가끔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전물 본다고도 하잖아요. 같이 역술인들 많이 봐주시잖아요. 바로 달려가서 보셨대요. 근데 정말 이 사람 잡아야 된다고 꼭 잡으라고. 네, 두 사람 다 좋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아마 백종원 씨가 더 프로포즈 하지 않았나 싶어요. 두 분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상대방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았어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소유진 씨의 연애 활동, 연기 활동을 충분히 이해했고 반대로 소유진 씨는 요리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둘이 신혼여행에서도 맛집 투어를 했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게 딱 코드가 맞으니까 남녀가 코드가 맞고 사랑하는 순간 숫자요 15살이 아니라 150살이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잘 만난 두 분이니까 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소유진 씨 부모가 또 특이하게 나이 차이가 소유진 씨의 부모 30살이 차이가 난대요. 그럼 이해하셨겠네요. 이해가 아니라 정반대로 그래서 안 돼. 자기 딸이 15살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 그래서 안 돼. 특히나 이제 저걸 의심했대요. 한번 갔다 오지 않았느냐. 요즘은 그 뭐 큰 흠은 아닌데 하여튼 그걸 무척 따지니까 백종원 씨 측에서 그 가족관계 증명이니까 아마 호적 등본을 댔겠지. 그걸 바쳐가면서까지 자기 결백을 입증하고 뭐 좀 진통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반대보다 또 소유진 씨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게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은 루머가 돌고 정보지가 막 돌았었죠. 소유진이 15살이나 많은 백종원 씨랑 결혼하는 거는 재력을 보고 이 남자의 재력을 보고 하는 거다. 근데 이 얘기를 또 어머니도 들으셨는지 딸이 사실 그런 얘기 듣는 거 싫잖아요. 싫죠. 네, 근데 이제 백종원 씨가 제가 굉장히 큰 사업하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월급쟁이다. 나도 평범하다 하니까 오히려 이제 어머니께서 아이고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승낙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부모는 나이가 30살 차이인데 왜 이해를 못해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살아보니까 나이 차가 나는 부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딸에게 그 얘기를 직접 말은 못하지만은 본인들이 경험으로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충분히 걱정하고 반대하실 만한 사안이었던 거죠. 이 루머가 사실 백종원 씨가 최고로 절정의 인기 달했을 때까지도 계속됐어요, 사실은. 이제 무슨 기사를 하나만 써도 뭐 소유진은 좋겠네, 아니면 뭐가 있지 않나 막 계속
최근까지도 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소를 하네 뭘 하네 굉장히 사실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 현명한 아내 소유진 씨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강경 대응에서 또 역효과가 나는 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잘 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흐름도 바뀔 것이다라고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약간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자, 이 소유진 씨와 백종원 씨는 정말 그렇게 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믿고 이런 관계로 결혼을 했는데 근데 또 1년 정도 후에는 굉장한 아픔이 찾아왔다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유식 관련 책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 덤덤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2014년에 사실은 임신이 이제 바로 됐었는데 8주 만에 이제 자연 유산이 되면서 이제 아픔을 겪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잘못되고 나니까 어른들 실망하시는 거 보면서 본인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이제 바로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2달을 조심히 기다려서 이제 병원에 드디어 가서 이 확인을 하러 가는데 정말 심장이 뛰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유산의 아픔을 딛고 나서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기다리는 첫 아이를 가졌는데 이 자궁에 피가 고인 상태라는 게 알려져서 아이고. 사실 소유진 씨가 연기 활동은 좀 쉬면서도 절대 놓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라디오였어요. 라디오. 그리고 굉장히 고정 청취자들이 많은데 이것까지도 놓고서는 태교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잘 아이가 또 자랐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심장 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또 듣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는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수술 없이 잘 이게 좀 마무리가 적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모유를 처음 딱 꿀꺽 삼키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모성인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더 놀란 게 네. 그 유산에 관련한 얘기는 전 지금 대본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진 씨가 그 제 딸을 정말 많이 예뻐했어요. 그리고 역시 백종원 씨도 너무 예뻐해서 그러니까 해외 출장 갔다 올 때 제 딸 옷을 맞지도 않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있어야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바리바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소유진 씨도 제 아내에게 또 우리 딸이 직접 쓸 만한 것들을 그러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우리 아이밖에 없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을 더 예뻐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죠, 전 지금. 네. 아무튼 이 소유진 씨와 백종원 씨 잘 나가는 남편 뒤에 소유진 씨의 어떤 특급 내조가 있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소유진의 완벽한 아내로 사는 법, 스타일부터 일터까지 챙기는 전방위 내조. 오, 뭐 전방위란 표현을 했습니다만 남편의 모든 걸 챙기기로 유명한 소유진 씨인데요. 일단 뭐 본인이 여배우고 스타일이 워낙 좋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스타일링을 직접 하신다면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다 그러거든요. 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서는 헤어, 메이크업, 코디까지 다 해주고 심지어 본인이 이제 출산하기 바로 전날도 다음날 남편 방송 있으니까는 그거 세팅 다 해놓고 번호표까지 다 붙여놓고서는 그리고 출산을 하러 갔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가끔 SNS에 돌아요. 백종원 비포 애프터라고 해서 보면은요. 예전 사진 보면은 정말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솔직히 좀 촌스러워요. 네. 근데 아내를 만난 다음에 소유진 씨의 손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완벽하게 세련돼진 거예요. 그렇다고 옷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옷을 잘 매치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는 그런 현명함과 알뜰함을 보인다고 해요. 아니 이런 아내의 사랑이 담긴 스타일링 덕분인지 저만 느끼는 건가요? 결혼 후에 한결 젊어졌어요. 그러게요. 이제 뭐 15살 차이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요. 백종원 씨가 그게 결혼 승낙을 받자마자 살을 뺐어요. 굉장히 열심히. 왜냐면 살을 빼는 게 최고의 그 성형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죠. 네. 그러니까 더 젊어 보이고 싶은 욕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kg 넘게 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프로그램을 같이 할 때 네. 이게 촬영을 다니면 이 백종원 그 셰프를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이제 만나면 이분을 소개할 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분은 누구냐고 아유 백일섭 씨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때 그 시골에서 이제 할머니들 만나면 그냥 맞아요 백일섭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미지가 후덕하고 푸근했거든요. 근데 뭐 돈이 있는 형이니까 사실
그 저희가 이렇게 옷이 좀 추레하거나 좀 남루하게 입고 와도 사실 옷을 까보면 저희가 정말 깜짝깜짝 놀랐어요. 다 명품이야. 그래요. 명품인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있어. 정말로요. 막 바지도 정말 비싼 거. 가만히 있어. 내가 딱 한마디 거기에 할게. 나도 외국 가서 하나 멋있는 티를 사 입고 왔는데 내가 입고 들어가니까 나 이거 이제 왜 이래 샀더니 그래? 티를 내 걸 다 까보고들 야단들 났어. 그 제대로 입는 사람이 입어야 되나 봐요. 까봐야 알아요. 근데 진짜 그랬던 사람인데 결혼 후에 네. 지금은요 제가 스타일 오히려 따라하고 참고해요. TV 보고 너무 잘 입고. 옷도 입다 보면 저 멋있어지고 그러는데 김갑수를 제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이가 처음에 왔을 때 머리니 뭐니 어머 웬 저런 시골 아줌마가 앉아있나 아줌마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자꾸 정말 낮았어요? 아 지금 많이 용됐지. 아니 오늘 이 안경만 해도 이 고양이 눈 안경 이게 진짜 어울리기 힘든 아니, 거거든요. 이 안경도 수십 개가 있다고요. 그럼 매일 바꾸는데 이게 완전히 딱 하면 어울려.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게 되지? 문제는 네. 난 뒤에 소유진이 없어. 그걸 남다른 사랑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동업자 마인드야. 더 잘 갖춰서 더 코치를 잘하면 더 많은 방송을 할 수 있고 그 집 부부에 더 많은 것이 돌아오고 서로 더 해주려고 애쓰는 게 그래서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 선생님이 그 전문가로서 분석하면 제가 엉뚱한 소리 한 겁니까?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요. 부부간에도 이익이.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유진 씨가 그렇게 챙겨주는 것을 백종원 씨 본인 스스로가 그걸 좋아하는 거죠. 좋아요. 지나치게 자기 방식대로 나를 입히는 게 오히려 어떤 때는 불편하거나 그럼 도대체 난 뭐야? 혹시 그런 느낌은 없는지 그것만 없다면 정말 바람직한 내조라고 볼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네. 진짜 바쁘시겠어요. 열심히 남편 챙기고 뭐 챙기는 것도 스타일링까지 다 뭐 모니터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살림은 약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살림마저 잘하면 이거 약간 반칙인데. 반칙입니다. 그래요. 반칙의 여왕이에요. 네. 아니 사실 백종원 레시피만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소여사 레시피도 인기 있어요. 네, 또 그러니까 이 주부 마음을 아는 또 이 소유진 씨.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남편 홍보하려고 하나? 이게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그 매서운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소유진 씨 자체가 이 음식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둘이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잘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유식 만드는 책도 냈었죠. 또 본인이 꽃꽂이도 한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또 소유진 씨 SNS를 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이랑 어떻게 놀아야지 재밌나. 그리고 비싼 장난감 사지 않고 엄마가 집안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아이와 놀기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고요. 사실 소유진 씨 정도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부자인데 왜 일을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현명한 대답을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와이프가 어디서 쇼핑하고 있고 놀고 있다는 얘기를 해봐라. 그건 남편한테도 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내조를 생각한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소여사님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고 놀랬던 것들이 집에 있는 크레용 있죠. 네. 크레용을 이렇게 도화지에 붙여요. 그리고 그걸 드라이기로 확 쏘면요. 그 크레용이 녹잖아요. 그러면 녹으면 그게 색깔이 다 아주 예쁜 색깔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엄마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미술 교육을 이걸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찾아내서 아이하고 직접 하고 그다음에 배우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24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쓰면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소유진 씨인데 또 다른 내조법 어떤 게 있을까요? 소유진의 완벽한 아내로 사는 법. 질 땐 져주고 이길 땐 이기는 밀당의 고수. 뭐 밀당 같은 거 안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소유진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내 사랑, 내 전부라고 하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백종원 씨는 외모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소유진 씨가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은 뭐뭐 해줄게라고 하면은 또 백종원 씨는 못 이긴 척 허허하면서 그걸 해주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전형적인 깨볶는 부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소유진 씨가 말하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야 진짜 고수다 한 게 일단 왜 부부간에 서로 잘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 소유진 씨가 잘못하면 싸움을 만들지 않는데요.
근데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 뭘 할 것 같으세요? 사과를 한답니다. 어머, 내가 오히려? 미안해. 아니 사실 내가 뻔히 잘못한 줄 알아도 상대가 이게 지적질하면 반발씩 생기잖아요. 네. 근데 되려 사과를 한다. 야, 이거 되게 미안해지잖아요. 근데 아까 안진영 기자 얘기했듯이 우리 백정원 씨 표현이 이렇게 잘하진 못해요. 쓱 주방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와이프 이거 먹어. 이게 이 남자의 화해법이라고 하네요. 두 분 다 이게 고수다운 면모가 느껴지는데 이런 합을 소유진 씨의- 주고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밀당의 기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쪽 사과를 받을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한다. 네. 이거 상대 속 죽이는 건데 이건 완벽하게 감정 통제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능수능란한 건데 그 소유진 씨가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소위 그 이미지 소모라는 게 있는데 한창 방송 같은 데 잘 나가면 온갖 잡아서 끌어당기잖아요. 그렇죠. 백종원 씨가 한동안 얼마나 각광을 받았어요. 대단했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CF가 몰려 들어온 건데 CF는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료하고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욕심을 부리기로 가면 뭐 다 받아서 뭐 이상한 까부는 것도 할 테고 뭐 별거 다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진 씨가 철저히 통제를 했고 그 말을 백종원 씨가 들었대요. 너무 나대지 마세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광고주가 조금 여론에 대해서 좋지 않거나 뭐 등등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잘랐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할 수 있을 때 한 2개, 3개만 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소유진 씨가 강하게 이제 밀어붙여서 그렇게 한 참 거예요. 잘한 것 같다. 그 나대지 마라를 저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전에 없었던 일들, 스케줄들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알려지면서 신나지. 신나잖아요. 근데 그걸 옆에서 소유진 씨가, 형수가 정확하게 찝어줘요. 거품이야, 잠깐이야, 나대지 마, 너무 신나하지 마 이렇게 제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정말 보는구나. 컨트롤을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지혜롭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두 사람이 신혼초에 한 약속이 있더라고요. 이 약속을 지키는 이게 또 두 사람한테 어떤 그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지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유진은 요리 프로그램 MC를 안 한다. 백정원은 드라마 카메오를 안 한다.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그래요. 각자 영역 지키자는 거고 존중하자는 거고 거리 둘 거는 두자라는 거죠. 네. 앞에 저희가 선우용 여쌤 뵙고 그리고 소유진 씨 이야기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뭔가 같은 내조의 여왕인데 뭔가 느낌은 달라요. 이게 내조의 여왕이라는 기준 자체가 과거와 현재가 조금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뭐 정말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여성들은 뭐 집에서 정말 애 잘 키우고 살림 잘하면 정말 그게 전형적인 뭐 금슬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 역할도 좀 융통성 있게 다시 재해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또 싸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 싸움을 좀 현명하게 해서 이게 관계를 좀 이렇게 악화시키는 일은 없게 해야 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그 본인만의 부부 싸움 노하우가 있나요? 전 사과를 미안하다는 말을 되게 빨리 해요. 역효과 많이 나요. 한두 번은 했는데 과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면은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안 기자님도 미안하다고 말은 하지만 네. 진짜 내가 뭘 잘못해서 미안한지는 알아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남자들이 이 상황을 빨리 좀 모면하고 네, 싶어서 맞아요, 사과를 맞아요. 먼저 하는 모면하기 케이스가 위해서.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반나절은 넘기지 말자.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이공기를 가지고 6시간 이상은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터져서 언쟁이 되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풀고 다시 화해를 해서 공기를 다시 바꿔야지. 저는 그게 하루 이상 지나가면 전 못 풀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이제 식사 준비하느라고 주방에 서 있잖아요. 그러고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뭘 한다거나 뭐 이러고 있으면 딸이 와요. 딸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일할 때 누워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가요. 네. 6살짜리가. 6살이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아침에 들은 건데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엄마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게 지금 뭔지 알아? 아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선 없는 청소기 되게 갖고 싶어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뭐 엄마랑 대화를 통해서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근데 딸이 거기 자기 생각을 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선물이 우리 선물이지 엄마 선물은 아니다, 아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오, 똑똑하다. 어. 네.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저희는 요즘은 못 싸워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서로 말이 좀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6살짜리가 딱 와가지고 지금 싸우려는 건가? 이러고 가거든요. 시집간 다음에 능하게 저희는 싸우셔. 못 싸우고 얘가 진짜 안에서 그걸 다 해요.